서구환이 죽으니까 다행이란 생각은 안 들어? 살인마 칭송하는 짓 그만. 조이란 여잔데 팔로우한 사람 중 피해자 4명 전부 있어요. 이제 3화기가 전반부가 끝나고 후반부로 접어듭니다. 많은 인물들이 혼란스럽게 관계를 엮어가고 있는데요. 왠지 딱 한 사람, 정희 씨는 꼿꼿한 채로 서 있는 느낌의 드라마입니다. 수열이의 입장으로 보면 서구환이 죽일 뻔한 김태석 1명, 겨우 살려놓고 그 뒤로 몇 명이 죽어나간 건가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입니다. 실마리라도 잡으려던 서구환이 깨어나자마자 어이없이 죽어버리고 정희신이 지목한 어릴 적 친구 박민재가 범인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정연에게 접근해서 수열이를 더욱 긴장하게 만드는데요. 다음 화 예고편에선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정희신의 0번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박민재와 수열의 외할아버지 정연남을 시작으로 서구환을 죽인 사람, 조이의 관계, 진짜 모방범죄자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엄마 사마귀와 공조한 뒤 처음 희생자를 살리자. 차수열은 이렇게 한 명씩 죽음을 막다 보면 정희신이 죽인 5명 이상 살릴 수 있을 것만 같았겠죠. 그래서 정희신에게 커피 선물도 주고 보고 싶었냐며 아들스러운 질문도 했는데 바로 뒤통수를 맞아버립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죄가 드러나고 정희신은 반복해서 우리 아들 괴롭히는 서구환이 죽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그런데 서구환이 바로 죽습니다. 그 몇 시간 전에 정희신은 탈출에 성공하고요. 여기까지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진짜 모방범죄자가 수열이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0번째 사건도 알려주고 서구환을 잡아놓자 다음 범죄를 또 일으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한 것이라면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희신이 말한 대로 자기도 정희신처럼 인정받는 악명 높은 사마귀가 되고 싶은 것일 텐데 오늘 예고편에 직접적으로 조이라는 인물이 박민재에게 그렇게 말하네요. 살인마 칭송하는 짓 그만. 정희신과 똑같이 죽었다고 했으니 잊혀졌던 살인마가 정희신처럼 멀쩡히 살아서 소생기고 있어. 대접해달라. 서구환 그럼 죽였냐고. 조이는 분명 너 유력한 그 용의자가 맞습니다. 그의 정체는 여자라는 것 말고는 알 수 없게 조이한테 나와 보내는 있지만 메시지겠지. 원작과 엉뚱한 사람 상관없이 붙잡고 이제까지 본 뻘짓하지 내용으로 말아보려고. 추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또 네 엄마 정희신이 만난 거 남편을 아니지? 해치는 장면을 본 이정현, 사람 중 걔도 나에 대해서 확실한 알고 사람은 있니? 최연남, 그리고 여기 아버지이죠. 연관이야. 이 번호만 아버지는 붙어있고 딸을 아무 자료가 학대했다는 없어요. 얘기는 아무 의미 없지만 없이 번호 붙여놨을까? 무책임한 부성애 우리가 또한 모르는 학대만큼 첫 번째 비열하고 살인. 나쁘다는 그걸 것을 서구환이 느낄 수 어떻게 알아? 있는데요. 5명 말고.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주민번호가 나오자마자 독립해서 결혼을 해버린 정희신, 겨우 찾아간 딸의 남편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쓰레기 같은 인물이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자기가 해줄 게 없는지라 돌아서 왔다고 합니다. 몇 차례 궁금해서 가보지만 늘 의처증으로 학대받고 사는 딸을 보았겠죠. 사건이 난 날은 수열이의 장난감을 사들고 저녁에 찾아간 건데요. 그 장면을 보고 맙니다. 차수열에게는 차마 애비로서 딸을 신고하지 못했다 했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본다고는 했지만 정희신을 악마라고 부르며 수열이가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조라는 일로 끝나지 않는다며 강하게 말리죠. 일로 끝나지 않는다면 다 하지 못한 복수극이 더 벌어질 것이란 말일까요? 보기 싫은 사람이 또 희생될 거란 말인가요? 아무튼 정연남의 인물 소개에 보면 나쁜 일이 생기는 현장에 아이가 있다면 가장 큰 피해자가 아이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돌본다 합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는데요. 사건이 있는 나쁜 현장이 아니라도 보호 속에 자라지 못하는 아이들은 곧 나쁜 현장에 근데 너 노출될 벌써 수밖에 털어졌다던데? 없는 것이죠. 정신 좀 차려. 즉 괴물 원인 같은 살인마 제공은 칭송하는 짓 구성에 그만 없는 두고 아버지의 멀쩡하게 좀 방관이라는 살라고. 말입니다. 데이트 앱이에요. 딸의 조이란 범죄를 여잔데 보았지만 팔로우한 그것 사람 또한 중에 피해자 4명 방관하는 전부 것은 있어요. 이기심의 극치인 거죠. 자신이 여자라니 감당할 자신이 무슨 없다는 소리입니까? 이유로 아비 노릇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 딸이 자신도 마음에 안 들어하면 해칠까봐 도망간 것도 맞을 테고요. 이런 아버지가 수열이를 어떻게 잘 키워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엄마의 부재가 있는 아이를 그것도 갑자기 뚝 떨어져 엄마는
악마라고 가스라이팅하며 키웠을 것을 생각하면 수열이도 정상적이지만은 않는 어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약반에 있을 때도 어떤 부분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판단을 해서 사고를 많이 쳤다고 한 것이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정연이에게도 온전히 자기 모습을 사랑하도록 내어주지 못하기도 하고요. 흐트러짐 없는 고현정의 연기에 비해 오버스런 감정이 엿보이는 장동윤의 연기는 오히려 맥락이 맞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또 한 명의 목격자가 있으니 바로 박민재입니다. 정희신이 엄마 같은 존재, 폭력적인 아빠에게서 구원해줄 따뜻한 존재였죠. 수열이를 형이라고 부른 것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날 저녁도 민재는 수열이의 집을 찾았을 것이고 그 사고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마귀의 활약을 보며 그녀를 추앙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학대를 받아도 직접 해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오히려 학대하며 살죠. 소심한 성격의 민재는 자신이 추앙하는 엄마 정희신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당연한 거죠. 민재는 과거에 심부름센터 같은 업을 했다는데요. 역시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죠. 자, 이제 새로운 인물 조이는 바로 최연남과 박민재와 연관 있는 인물일 것입니다. 최연남이 키운 아이들은 범죄자들의 피해자 아동들이라고 했는데요. 정희신이 해친 자들의 아이들을 돌보았죠. 그 아이들 중 자신의 부모를 없애준 정희신을 박민재나 서구안처럼 추앙하며 자신도 그런 욕구를 가지게 되었을 터인데요. 다시 정리하면 최연남은 조이를 키운 사람, 박민재는 조이와 같은 동네에서 수열이와 자란 사람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알 수도 있는 관계이겠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철저히 서로를 숨기고 있죠. 조이는 성장한 후에 살인의 충동을 느끼고 정희신의 모방 범죄를 계획하는데 더욱 치밀함을 위해 박민재를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물론 비대면, 그리고 조이는 자신과 관계를 가졌던 남자 중에 이미 4명을 해친 거죠. 이유는 사적인 감정의 보복. 그렇다면 조이는 박민재도 처리하려고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속 수열이의 근처를 맴돌면서 언젠가는 수열이를 도발하고 정희신을 엄마로 그리워하는 자신을 아들이냥 우월한 척 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수록 범죄를 노출할 수 있으니 그가 마음에 안 들 수밖에요. 그렇습니다. 모방범은 정연의 동업자 서아라인 거죠. 박민재가 고향을 찾아간 정연이와 아라에게 접근을 합니다만 유독 아라는 민재에 대한 경계가 느슨한데요. 오히려 호감을 보이죠. 그 호감을 민재는 자신의 나이스한 말빨과 친절한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아라의 그물에 걸려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라는 민재에게 일부러 호감을 가진 척하며 접근해서 그를 5번째 희생자로 만들 것 같은데요.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정연이가 수열이의 엄마를 궁금해하자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부추겨 염포로 나서게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아라는 정희신이 해쳤던 남자의 딸이었고 그 신분을 감춘 채 수열의 주변인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면 서구안을 차로 치어 죽게 한 사람도 바로 아라인 것이죠. 그럼 감옥을 탈출한 정희신은 곧바로 정연이에게 간 걸까요? 정희신은 그곳에서 본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추리하다 보면 긴장감 속에 흥미진진함이 마구마구 솟구치는 게 이 드라마의 묘미네요. 이제 본방을 기다리시면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의 예측 영상을 금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